오늘의 뉴스를 더 깊게, 더 자세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시간이죠. 오늘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로킥에서 뉴스 원정대로 우리가 이번 주에 개편하면서 이름 바꿨는데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임경빈 작가님? 좀 더 세 보여가지고 저는 마음에 쏙 드네요. 세 보여서. 네, 세 보여서. 네. 뭐 언제든 저희 코너 이름 지어주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렇습니까? 네, 네. 조금 더 센 걸 원하시면. 네. 그럼 뉴스 공성대 뭐 이런 거 그건 너무 무섭잖아요. 점점 세 보이는 걸로.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TBS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샵 0951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LH 전 전북본부장이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헬마우스님, 네. 유서가 발견이 됐죠?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오늘 이제 오전 9시 40분에 LH 전 전북본부장이 이제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제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 해당 아파트 앞 화단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주거지에서는 유서도 따로 발견이 됐고요. 유서에는 지금 보니까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를 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건 날 때 이제 우리가 가끔 이런 소식들을 접하는데 참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사태는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보통 이제 비리 사건을 뉴스에서 다룰 때는 권력형 비리로 이제 큰 사건이 터지기 마련인데 이번처럼 이렇게 일종의 풀뿌리형으로 근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연루돼 있는 사건이라는 게 흔한 사건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더구나 이제 전북본부장을 지내면서 이제 책임자 위치에도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전북본부 출신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에 따른 어떤 심적 부담이 좀 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뿌리 깊게 이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퇴직 1년을 앞두고 있었고 전날까지 출근했었고 말씀하셨다시피 최초에 불거진 13명 가운데 4명이 전북본부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4명이. 그러니까 4명 중 1명이었을지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포함되어 있어도 문제인 것이고요. 네네. 포함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수사를 했을 때 지금 유서의 짧은 내용으로 보면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광범위하게 이런 사람들이 연루된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극단적 선택은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은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문 대통령은 즉각 이제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 이사 대책에 대해서 2월 4일 대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일을 마무리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청와대로서는 지금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최초의 메시지부터 잘못 나왔었고요. 국토교통위에 나와서 국회 출석했을 때 답변 역시나 최초의 메시지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민심에 더 불을 지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LH와 SH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렸고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상. 네. 네,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장관급이 사의를 표명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청와대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만류하고 그냥 보도가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고 즉각 수용했다는 것은 사실상 경질 메시지라고 저는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사퇴의 시점이 사의를 수용한 날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마무리 작업 그러니까 입법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이 메시지는 조금 더 분명하게 강경하게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관이라는 자리가 이 한 부처의 수장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입법은 국회의 시간인 것이고요. 그렇죠. 네. 나머지는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장관이 아니더라도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청와대는 존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총리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매짐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공공주택을 좀 더 이 보급을 활성화해 보자는 의미로
변창흠 장관을 내정을 했었던 거고 네, 네, 그렇죠.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그래서 온갖 그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강행해가지고 장관 임명을 했었던 건데 이제 변창흠 장관을 당장 경질을 하면 공공정책에 대한 어떤 뿌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조금 청와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가게 생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집을 잘못 설계했던 사람한테 와가지고 일단 갈 때 가더라도 보일러 고쳐놓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셈이 될 수가 있어서 네, 네. 이런 때일수록 메시지는 좀 더 간결하고 명확하고 빠르게 나오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게 네. 됩니다. 뭔가 이제 중간중간 모멘텀에 좀 실기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접근법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일단 박영선 전 장관이죠.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응답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박 후보가요. 네, 이제 선대위 출범식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합동조사단의 이제 조사 결과가 시민들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제 특검을 도입을 해서 이 부패의 고리, 투기의 고리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한 메시지를 냈고요. 민주당 지금 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신뢰를 더 많이 더할 수 있다면은 특검을 수용하고 야당이랑 즉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 오늘 실제로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특검 카드가 야당과의 협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00명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그래 우리 받겠다 300명 다 해보자라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니 민주당 먼저 해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상황은 그렇고 특검 부분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같습니다 의견이. 왜 먼 길 돌아가냐. 왜냐하면 특검을 하려면 이제 법도 마련해야 네. 되고 특별검사도 임명해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건 맞아요. 네, 이제 네. 그러면서 지금 즉각 야당의 기존 주장대로 이제 검사를 투입해라. 근데 특검에 대해서 이런 야당의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야당의 명분은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검을 구성하는데 그리고 특검이 시작하는 데가 총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보통 그런다고 하죠. 네. 시간상 부족하고 시간상 지금 촉박하고 그 시간 동안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되고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토지 거래는 토지 거래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기관과 지방 공무원 그리고 LH 공사 직원들을 그 해당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넓혀지면서 친척과 배우자 그리고 가족들로 넓혀질 텐데 네. 결국은 토지에 가서 그냥 그 8곳 지금 정부가 지정한 신도시 개발 6곳과 과천과 안산 장상지구 두 곳을 합쳐서 이 8곳의 인근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를 하면은 금방 또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완벽하게 뿌리 뽑고자 한다면 오히려 세밀하게 할 수 있는 특검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토지 거래 내역 자체는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증거 인멸하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야당 측도 좀 고심을 해서 반응해야 될 것 같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원외이기 때문에 이 300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내일이 아니다. 아마 1% 정도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네. 특검 카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여론이나 혹은 뭐 언론의 보도 행태를 봤을 때 특검 같은 경우는 여권에 특히 이제 집권층의 특정인이 거기에 이제 물려 있을 때 꺼내기 굉장히 좋은 카드인데 지금 이 사안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네, 네. 말하자면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분위기에서는 LH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대서특필이 되고 네, 네. 여론을 흔들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뭐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곽산도 의원 같은 경우도 아무 상관도 없는 대통령의 처남의 뭐 예전 땅과 관련된 그 단독이라면서 이제 보도를 조선일보와 같이 네. 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이미 지난해에 한번 보도가 됐었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네.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토지 보상이라든지 수용 결정이 MB 정부 때 이루어졌던 거라서 네. 역시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는 게 이미 끝난 얘기인데도 LH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팔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공세를 이어가려고 하는 어떤 계산을 깔고 있는 거죠. 여담입니다만 곽 의원은 거의 문재인 대통령 없으면 백서를 쓰실 거의 며칠 스토커죠. 전에는 네. 이제 딸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죠. 네, 뭐 딸 아들 할 거 없이 그냥 시기만 되면 나오는 뭔가 이게 내용이 있는 것 같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사실 전수조사하면은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 저 프로그램에 나왔던 김영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수사하자라는 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다. 그런 의미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전수조사 얘기는 늘 나와요. 사건 터지면. 그리고 실제 2019년이었죠. 그 당시 이제 조국 전 네. 장관 뭐 문제가 네. 있었을 때 국회의원들 자녀들 한번 파보자. 전수조사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뭐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 등등 해가지고. 근데 결국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유야무야 지나가게 됐고 사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맥락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네. 내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의지를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 민주당부터 해라. 민주당부터 하면 우리도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거면 같이 해야죠. 민주당부터 하면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누군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쪽 다 나오겠죠. 뭐. 네, 성역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민주당에서는 뭐 양이원 의원이나 김경만 의원 나왔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열어둘 것이고 야당 측도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라면 민주당부터 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선후 관계를 지금 따져서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나라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 메시지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차익을 그러니까 투기할 것을 방지하자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취지이기 때문에 네. 누가 먼저 해서 누가 더 많이 나왔느냐 이 게임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 그 출발점을 다시금 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네. 시점 때는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봅니다. 어떤 말씀하시나? 어떤 신호를 이 시기에?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아주 재밌는 그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는데 어떤 거였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도 반대하고 전수조사도 반대하고 셀프조사나 하자 그러고 도대체 야당이 뭐가 캥겨서 당당하게 제3자로부터 혹독하게 조사를 못 받고 뒷걸음질을 치나? 그래가지고 야당 하겠나? 이러면서 부동산 투기 색출에 여야가 어딨노? 이래버렸습니다. 네. 조목조목 맞는 말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할 때는 홍준표 의원이라는 어떤 신호등을 보면 여론의 어떤 지표를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가끔 그럴 때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제 이 맥락상으로 보면 현재 여당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특검을 하자고 먼저 이제 승부수를 던지거나 여야 전수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고 먼저 던지거나 했을 때 지속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씩 주춤주춤 물러나는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승부수의 국면에서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네. 밀리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메시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가 있길래 저렇게 안 하겠다는 거지?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도 홍준표라는 신호등을 좀 참조를 하라 이런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별로 그렇게 친하신 것 같진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당은 선거 특검이라고 비판을 하고요.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LH를 해체하고 주택 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를 만들자. 또 이런 제안을 했네요. 네. 이런 제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하나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군요. 앞으로 이제 예견해 보건대 MB의 잔재라면서 고심 끝에 LH를 해체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전망까지 예언까지 해놨어요. 이 LH 그러니까 해체에 준하는 이런 이제 수사가 나왔던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의당 주장 등등. 일단 정의당 지금 당대표 선거 진행 중입니다. 네. 여영국 당대표 후보가 이제 얘기를 한 내용인 것이죠. 네. LH를 해체하고 정부 부처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본질은 좀 비껴난 부분이죠. 정부 부처를 만든다고 해서 정부 부처 사람들은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이건 네.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국토부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네. 시흥시 공무원 정부 부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투기 의혹이 있는 지난해 10월에 경매를 통해서 제방을 샀어요. 이게 제방. 예, 보통은 농지를 사서 이제 개발될 것을 알고 뭐 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사실은 농업하려고 했습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제방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천의 범람을 막는 뚜기했거든요. 네. 이 하천 나만 볼 거야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네. 사놓은 거 절대적으로 투기 의혹이라 볼 수밖에 없죠. 와, 대단하시네요, 그분. 제방을 어떻게 살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전 어쨌든. 제방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네네. 별도로 보상이 또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결국은 그 정보를 알고 구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받기 위해서. 네. 그렇다면 정부 부처도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부처를 어디로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결국은 입법 발의 하나가 필요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를 통해서 공사나 공공기관 직원이 자신의 정보를 미리 취득해서 먼저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불리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은 파면에 준하는
즉각 강등하거나 파면에 준하는 법안들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로 이제 가야지 어떤 것 LH를 해체한다거나 LH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소관 부서를 바꾼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는 지금의 상황은 전혀 끝나지 않고 전 정부에서 오히려 올해 하반기 또는 네. 내년 상반기 LH 공사 직원 대규모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까지 나오는 조사 나온 사람들은 정말 이미 파면됐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파면에 준하는 행동들을 할 것이다라는 고강도 메시지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 또 이재명 지사가 폭로의 배우가 아닌가 뭐 이런 음모론이 따라붙었는데 저는 일단 이 폭로는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걸 갑자기 네. 음모론이라고 일부 언론 보도지만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좀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오창석 평론가하고 저희 둘이 이 얘기 얘기를 나누셨어요? 했었는데 네. 요즘 보면은 이게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지라시를 만든다기보다 네. 일단 의심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드라마 결론 써놓고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플롯을 나중에 짜는 거죠. 네. 그렇게 쓰면 이제 막장 드라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좀 약간 그런 느낌이고 최근에 이제 특히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내에서 이제 압도적인 어떤 여론의 지지를 받는 그 대선 후보가 된 이후로 여론조사. 네. 민주당하고 이제 이재명 지사 사이를 이제 떼어놓으려는 어떤 그 지라시라든지 뭐 네. 언론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네. 그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들인 것 같고 그렇게 치면은 사실 정반대 이야기도 또 동시에 돌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을 갑자기 거론하는 지라시들이 아. 네, 그래서 이제 2009년에 LH 네. 파동과 관련해서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때리려고 이 얘기를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음모론이 돌고 있는데 거기까지 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모론을 계속 서로 양쪽에서 양산하다 보면은 네. 둘 다 좋을 거 없을 것 같은데 약간 네. 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너무나 미스터리해서 우리가 저희 방송에서도 어제 다뤘습니다만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 경북 구미 3살 아이 여아 사망 사건. 이 이슈 지금 이제 결국은 DNA 검사 결과 3살 아이의 엄마가 사실은 그 할머니가 친모였더라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친부로 지목된 남성의 DNA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까? 예. 네. 결국에는 이제 3살 아이가 이제 방치되어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고 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부동산 업자와 이제 외할머니였죠. 네네. 외할머니가 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고 이제 친모가 이제 뒤늦게 등장을 해서 DNA 검사를 했는데 친모가 아니게 된 거죠. 네. 그 친부, 그러니까 이혼했습니다. 현재는. 네. 이혼한 상 친부로 추정되는 사람의 DNA 검사인데 또 아니어서 경찰이 의아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의 DNA를 검사를 하다 보니 외할머니 석 씨의 DNA와 일치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100% 일치라기보다는 DNA 검사 보통 99.99% 뭐 이렇게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과학적으로 이 사람이 아니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외할머니가 친모가 되게 된다면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 외할머니의 딸도 지금 출산을 했는데 그럼 네. 그 딸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네, 네. 결국 만약에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원래 친모로 추정된 사람의 딸은 지금 현재 어디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외할머니의 딸로 추정된 아이는 왜 딸에게서 키워지고 있었는가. 네. 이 부분이 지금 동시에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 상황도 신기하고 이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는 것이고 그럼 과연 딸은 자신의 딸이 아님을 알고 키운 것이냐 모르고 키운 것이냐. 그렇죠.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네, 전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사건을 그럼 과연 이 친모로 추정되었었던 처음 친모로 추정됐었던 딸은 알고 있었을까? 모든 거는 외할머니인 석 씨만 알고 있었을까? 네. 이 부분부터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제 외할머니 석 씨는 딸의 딸이 맞다. 그러니까 내가 낳은 딸은 아니다. 이 사망한 출산하지 않았다 이렇게 참새가. 얘기를 네.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가 훨씬 더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뭐 가족관계 미스테리를 풀려고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사건의 실체를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실체를 봐야 이 사라진 아이를 찾을 수가 있는 거라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외할머니가 이 사건의 어떤 정황이라든지 자기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 같은 거를 밝히면 문제가 좀 쉽게 풀리는데 네. 지금 이제 경찰 그 수사에 협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경찰이 그러면 다른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실제 친부가 누구냐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둘이 이제 공모를 해서 뭐 바꿔치기를 했다든지 네. 혹은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아이를 뭐 그 친부가 실제로 뭐 데려갔다든지 다른 맥락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DNA 검사를 여기저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딱히 큰 실마리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경빈 작가가 보시기에는 네. 뭐가 제일 미스테리합니까?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그렇죠. 사안이 좀 어렵죠. 기사를 보면서도 뭔가 믿겨지지 않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굳이 아이를 바꿔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바꿔치기를 한 자신의 딸이 낳은 아이는 도대체 어디로 간 갔으며. 것이고 이 아이는 6개월 동안 방치돼 있었을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 어두운 측면들 그러니까 이 가족의 사연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뭐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고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렇게 낳은 아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책임지지 갖지 못하는, 않고 네. 방치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 어떤 어두운 부분들을 다시 이제 찾아내서 이 케어를 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병합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방치된 사연들이 3년 만에 결국 터져 나오는 이걸 보니까 어떤 이 바닥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바닥이 아래에 더 있더라는 이런 어떤 참담한 심정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금 뭐 아이를 낳으라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아이도 제대로 보호를 맞아요.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이 아이 숨진 아이가 그런데 이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출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외할머니 네. 석 씨가 낳은 아이 이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고 네.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이제 출생 신고 이후에 이제 행방무효한 상태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또 출생 신고를 했군요. 네, 그러니까 네네. 결국에는 이 아이가 석 씨가 낳은 아이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DNA 이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결국 한 아이의 출생 신고는 지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경찰은 더 주목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것은 방치된 채 사망한 것이냐 네. 사망한 채로 방치된 것이냐 그렇죠. 이 그 부분도 서너 지금 관계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고양이 소리도 집안에서 들려올 때가 있대요. 근데 아. 3세 여아이가 만약에 혼자 있었고 울었다면 그렇죠. 주변의 그 사람이 소리는 들을 들리죠.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네. 그런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3세 숨진 사망한 아이의 동영상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혼자서 이제 문을 돌려서 열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네. 성장한 이제 동영상이 남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에 혼자 있었다 하더라도 네. 엄마를 찾거나 크게 울거나 또는 문 정도는 두드릴 수 있는 그 움직임이 충분히 감지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네, 상황을 보면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된 채 사망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친구죠. 그김 씨의 친구들이 네. 이 딸 사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진이 아니라 예전 사진을 엄마가 계속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최근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정황을 보고 그리고 죽은 3세 아이의 그 유품 지금 이제 유품이 됐지만 네. 그 당시 원래 입었던 베넷 저고리나 이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줬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아주 빙산의 일각일 것 같아서요. 예, 차근차근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원정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